우리 아이들 잠들었어요? 그럼 어서 모이세요. 이곳은 6태 놀이터 김태은의 우리 아이가 잠든 사이입니다. 자리에 앉게 된 사람이 바로 너였을 때 행복한 걸 어제와 똑같은 하루지만 오늘 하루가 왠지 조금 행복하게 느껴지는 건 Because of you 이런 내 맘을 모르겠지만 잠깐이라도 잔잔하게 미소 짓게 만드는 순간 그건 너 때문인걸 평소 안 쓰던 일기를 다 쓰네 널 생각하며 잘 안 치던 기타를 다치네 평소랑 다른 시간 생각도 못했지만 너와 마주칠 때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만 서로 느껴질 때 행복한 걸 어제와 똑같은 하루지만 오늘 하루가 왠지 조금 행복하게 느껴지는 건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가 잠든 사이에 아나운서 김태은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10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서대문구 육아맘 대들을 위한 지원 정책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가볼 만한 나들이 장소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육아 정보들 그리고 육아할 때 참 힘들었던 이야기들 하지만 그 안에서 피어나는 행복한 이야기들 함께 나누면서 하루를 행복하게 좀 편안하게 마무리를 해보자라는 본격 육아 힐링 방송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손 꼭 잡고 힘든 육아의 시기를 함께 이겨내 보아요. 날씨가 너무 좋네요. 사실 낮에는 여전히 덥기도 하고 밤에 간간히 비가 내리면서 습하기도 한데 그래도 저는 하늘을 딱 올려다보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하늘 그리고 구름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번 가을은 유독 하늘이 더 높고 더 아름답고 예쁜 것 같아요. 그쵸? 작년에도 뭐 가을에 어땠나 사실 막 또렷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기억이 안 나는 걸로 봐서는 이 정도의 하늘을 보여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쵸? 특히나 낮에도 참 예쁜데 저는 또 어제 한 저녁에 해가 질 때쯤에 하늘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하늘이 핑크색과 하늘색이 이렇게 뒤섞이면서 정말 그림을 그린 듯한 느낌? 아니면 약간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필터를 씌웠던 그런 느낌으로 하늘이 너무 아름답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담기 바빠서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조차 찍지 않았어요. 참 가을이라는 계절은 여름내 지쳤던 몸과 마음을 다시금 이렇게 회생시켜주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역시 또 하늘이 참 예뻤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 청명한, 이 상쾌한, 맑은 가을을 함께 느끼고 싶습니다. 가을이 되니까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에서 약간은 따뜻한 아메리카노로 또 변하는 것 같고 또 시원한 탄산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음료에서 이제는 조금은 따뜻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차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날씨가 정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최적의 날씨잖아요.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마음껏 즐겨보자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아이가 잠든 사이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오늘 우리 아이가 밥을 잘 먹었어요. 우리 아이가 응아를 엄청 잘했어요. 이런 아무거나 다 상관없어요. 저에게는 굉장히 모두 다 소중한 사연이고요. 그런 것들도 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면서 그 행복을 함께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셔서 검색어에 김태은 아나운서 혹은 MYPINKPEONY 마이 핑크 피오니라고 검색하시면 제 인스타 계정이 나옵니다. DM 보내주세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노래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어반자카파 커피를 마시고. 괜찮아 네가 없는 나도 괜찮아 가끔씩 생각나는 날도 괜찮아 사실은 아직도 실감이 안 나나 봐 이렇게 오늘처럼 비 오는 날은 우리 함께 즐겨 들었던 네 노래 한참을 멍하니 그렇게 웃고 있어 yeah. Baby baby 그대는 가라멜
내 입가에 그대의 이 달콤해 baby baby tonight baby baby 그대는 카페라떼 향보다 포근했던 그 느낌 기억하고 있나요 baby baby tonight Ooh baby 빛바랜 하늘색 커플티 조금씩 기억나지 않는 네 생일 여전히 내 맘은 이렇게 따뜻한데 yeah. 내게는 너무도 따뜻하고 향기로운 너 더는 아름답지 못한 것 이제 그저 추억인 것 Baby baby 그대는 카라멜 마키아토 여전히 내 입가에 그대의 이 달콤해 baby baby tonight baby baby 그대는 카페라떼 향보다 포근했던 그 느낌 기억하고 있나요 baby baby tonight tonight baby 그대는 카라멜 마키아토 여전히 내 입가에 그대의 이 달콤해 baby baby tonight baby yeah baby baby 그대는 카페라떼 향보다 포근했던 그 느낌 기억하고 있나요 baby baby tonight 그동안 나만 몰라서 놓치고 있던 정부와 지자체의 보석 같은 지원책들 또 그동안 나만 몰라서 못 갔던 나들이 장소들 이 모든 걸 지원한다 육아 지원 육아지원소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 든든한 육아지원 책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 가지 뉴스들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좀 기억해 두시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소식은 계속해서 이슈가 되어 왔고 또 부모님들에게서 요청이 계속해서 많았던 그 이슈입니다. 바로 외국인 가사관리사인데요. 지난 금요일이죠. 국무조정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서울시에 100명 규모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시범 도입됩니다. 또 사업장병 고용 한도도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라는 소식인데요. 정부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를 개최를 하면서 외국인력 확대와 그리고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지난 8월 대통령 주재 규제 혁신 전략 회의에서 발표한 외국인 인력 활용 등 고용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의 후속 조치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번 방안에 따라서 고용 허가제, 사업자별 고용 한도 또한 2배 이상 늘리는데 이에 맞춰서 올해 쿼터는 1만 명 추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육아하고는 관련은 없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고용이 됨으로써 도움을 주기 때문에 또 설명을 드렸고요. 가사, 그리고 육아 돌봄 부담의 완화 차원에서 송출 국가와의 협의를 거쳐서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 체류 자격은 2-9거든요. 그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번 사업은 가정의 수요 조사, 공청회, 토론회 등과 같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이 고용부와 그리고 서울시 공동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사관리사의 자격과 그리고 서비스의 품질,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했는데요. 이에 정부가 인증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가사관리사를 공급하고 관리와 운영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반응과 또 요구사항 등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사관리사의 철저한 관리와 그리고 심층 모니터링 차원에서 우선은 서울시의 대상으로 100명 규모로 실시를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수요가 큰 20대에서 40대 맞벌이 부부, 그리고 한부모 가정, 그리고 다자녀 가정 등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선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냥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사관리사는 관련 경력이나 지식, 그리고 어학 능력 평가를 거쳐서 만 24세 이상 외국인으로 선발을 할 거고요. 범죄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신원 검증을 하고 마약류 검사 등을 실시해서 자격을 갖춘 해당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또 파악을 한다라고 하고요. 또한 서비스 수요자의 비용 부담도 서울시와 그리고 서울시 제공 인증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서 현 시세가 시간당 15,000원인데 그것보다 낮게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수요 조사 결과 대다수 가정에서 희망하는 파트타임 방식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 가정의 비용 부담은 더욱더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향후 6개월가량의 시범 운영을 통해서 서비스 만족도, 희망하는 비용 지불의 수준, 그리고 관리 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 육아와 가사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고용허가제 적용 기업과 업종 그리고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사업 현장의 구인난 심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다라고 말을 하면서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가정 내에서 가사,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수요자 관점의 실질적인 교육과 그리고 세심한 모니터링 등 철저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와, 제가 우리 이제 어머님들은 이모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딱 코로나 시기에 아이 둘을 낳으면서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워킹맘이다 보니까 육아를 좀 도와주실 분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모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 이제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대거 중국으로 빠져나가면서 이런 가사관리사에 대한 비용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올랐어요. 인건비 같은 것들이 다른 사업장에서도 인건비들이 막 올라갔잖아요. 이모님도 마찬가지였는데 이게 그냥
도움을 받고 싶어도 비용이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도움받지 못하고 참 힘들어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요구가 정말 컸죠. 그래서 이번에 12월부터 시범 도입을 한다라고 했는데 엄마의 입장에서 정말 정부가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마음 놓고 우리 아이를 맡기고 자신의 일을 또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이게 이모님들의 비용을 감당하려면 맞벌이는 필수거든요. 정말 맞벌이를 하기 위해서 이모님이 필요했는데 이모님을 이제 고용하기 위해서 또 맞벌이를 해야 되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전통적으로 아이를 낳으면 여성분들이 우리 가정에 좀 올인을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요즘은 또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자기의 일을 끝까지 좀 하려고 하고 또 놓치고 싶지 않나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정과 자신의 일, 자신의 커리어를 이렇게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꼭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안착이 되어서 우리 부모님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요. 역시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여성가족부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주 금요일부터 그러니까 9월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전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222곳 꿈드림 센터라고 하거든요. 과 함께 건강검진을 집중 홍보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3년 내에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화로 검진을 안내도 하고 카카오톡의 알림톡이나 문자로도 관련 내용을 발송합니다. 또 꿈드림 센터는 센터별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등과 같은 SNS를 통해서 건강검진을 홍보하고 또 이달 동안 건강검진을 받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1만 원 상당의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도 제공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지난 2016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하면서 만 9세 이상 그리고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3년에 한 번씩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검진 기관이 직접 찾아가는 출장 건강검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면 본인 부담 없이 전국 1000여 개의 지정 건강검진 검진 기관을 통해서 검사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건강검진을 받고 3년이 지난 학교 밖 청소년들도 다시 또 건강검진이 가능하니까 참고하면 좋겠어요.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꿈드림 누리집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서 관련 서류와 함께 거주 지역의 꿈드림 센터를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 혹은 이메일로 신청하면 되고요. 건강검진 결과는 만약에 받았을 때 치료가 필요하다라면 거주 지역의 시, 군, 구청의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을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도 있다고 해요. 또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은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을 통해 치료비와 수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역 꿈드림 센터에 신청을 하면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지킴이 사업을 통해서 또 전국의 보훈병원 6곳에서의 치료 그리고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내과, 가정의학과, 피부과, 외과, 치과 등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청소년기 같은 경우는 신체적으로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매우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평생을 좌우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질병 예방 그리고 건강 관리를 위해서 건강검진을 잘 받아야 되는데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제때제때 관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앞장서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주변에 또 학교 밖 청소년이 있다면 건강검진에 대한 이야기들 전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소식은 이어갈게요. 저희 노래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악뮤의 시간과 낙엽.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떨어지는 낙엽에 그간 잊지 못한 사람들을 보냈다.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붉게 물든 그간 함께 못한 사람들을 홀린다. 시간은 물을 흐르듯이 흘러가고 난 추억이란 댐에 누워 미처 잡지 못한 기억이 있어. 오늘도 수평선 너머를 보는 이유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나를 사는 단풍에 모든 걸 내어주고 살포시 기대해본다.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다 익은 가을 내 허기진 맘을 붙잡고 보니 잠이 든다. 가슴에 꽃과 나무 시들어지고 깊게 묻혀 꺼내지 못할 기억 그곳에 잠들어 버린 그대로가 아름다운 것이 슬프다 슬프다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노란 은행나무에 숨은 나의 옛날 추억을 불러본다.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불어오는 바람에 가슴으로 감은 눈을 꼬가 나본다. 자, 계속해서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해 드렸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하게 발표가 나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는 이제 교실 밖 청소년들을 위한 건강검진 소개를 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1일부터 수업방해 학생 교실 밖 조치라는 소식입니다. 또 다른 또 교실 밖 이야기죠. 교육부는
9월 1일부터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한 고시, 그리고 유치원 교원의 교원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교육 현장에 적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에 관한 행정 예고, 그리고 관계기관 의견 조회 기관 제출된 727건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고 고시를 최종 확정 공포했는데요.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에는 지속해서 수업을 방해해서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자 인계가 필요하다라는 현장의 요구를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또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교육 목적의 사용, 그리고 긴급한 상황 대응을 위해서 사전에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특히나 고시내 명시된 생활지도 방식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란 게 당연히 주의를 주고 혼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라는 게 저 때하고 또 다른 상황의 학교의 모습인 것 같아서 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희 때는 선생님한테 맞기도 하고 앞수는 기분이었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지금 몇 년이 흐른 거죠? 거의 한 15년, 20년 가까이 지나가면서 와, 이렇게 학교가 달라졌구나라는 거에 또 다른 충격을 제가 또 받았습니다. 또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는 경우에는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그리고 성찰하는 글쓰기 등의 훈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보호장구 착용이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서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장과 관계기관의 의견도 수렴해서 반영을 했는데요. 아울러서 함께 시행되는 유치원 교원의 교원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 상담, 교육, 3주체의 책무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등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을 명시해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그 기준을 구체화해달라라는 현장의 의견도 반영을 했습니다. 교육부는 현장에서 고시를 근거로 생활지도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 적용 때 유의사항,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를 9월 중에 제작하고 배포해서 학교 현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뭐 다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교육의 멈춤의 날에 많은 분들이 이제 전국의 선생님들이 모여서 집회도 하시고, 근데 그때 또 안타까운 소식들이 또 다시 들려오면서 학생과 선생님이 정말 상생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지낼 수 있는 학교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정부도 열심히 또 제도 마련에 힘쓰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이와 더불어서 교육부와 법무부가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호소하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동전담팀 TF를 구성하기로 지난 언제죠? 토요일, 지난주 토요일이군요. 토요일에 합의를 했습니다.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는 것이 중요함에 따라서 교육부와 법무부는 법률 집행 과정에서 교원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신속히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건데요. 아동학대 조사, 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해서 TF팀은 보건복지부, 경찰청도 함께 참여를 해서 실효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아동보호도 소홀하게 하지 않되
교사들이 무분별하게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더 이상 걱정 없이 교육활동을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는 계획인데요. 잘못된 관행. 그러니까 저는 요즘 인터넷이나 이런 데 많이 올라오는 글 보면은 아이들을 이제 좀 제대로 되게 지도를 하고 싶은데 아동학대 신고를 받음으로써 직위 해제가 됐던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아이들에게 관심을 그렇게 주지 않는다라는 또 어떤 선생님의 글을 보고 참 힘들다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소식부터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행복하게 꿈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교실,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님들도,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모두 다 함께 손에 손을 꼭 잡고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더라고요. 계속 그런 소식이 들려오니까 좀 주변에 또 제 주변에는 학부모들도 많고 또 학교 선생님 친구들도 꽤 있는데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빨리 아이들과 선생님이 함께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나랑 같이 걸을래? 적재. 가을밤이 찾아와 그대를 비추고 또 나를 감싸네. 눈을 감을 때마다 향기로운 내 맘이 내게 전해지네. 너는 무슨 생각해? 나란히 누워서 저 별을 바라볼 때면 나와 같은 마음인진 몰라도 너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난 소중해. 나랑 같이 걸을래? 혹시 내일은 뭐해? 네가 부담되지 않는 날에 산책이라도 할래? 그냥 날이 좋길래 너와 걷고 싶어져서 내일 많이 바쁘지 않으면 혹시 나랑 같이 걸을래? 많이 어색한가 봐. 자꾸 딴 데를 보고 날 닮은 별만 바라봐. 싱그럽게 불어오는 바람은 너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난 소중해. 나랑 같이 걸을래? 혹시 내일은 뭐해? 네가 부담되지 않는 날에 산책이라도 할래? 그냥 날이 좋길래 너와 걷고 싶어져서 내일 많이 바쁘지 않으면 혹시 나랑 같이 걸을래? 힘들어 보일 땐 내가 더 아파오고 속상한 맘만 커져. 내가 곁에 있을게. 항상 너의 편이 되어줄게. 저 하늘의 별처럼 나랑 같이 걸을래? 혹시 내일은 뭐해? 네가 부담되지 않는 날에 산책이라도 할래? 그냥 날이 좋길래 너와 걷고 싶어져서 내일 많이 바쁘지 않으면 혹시
같이 걸을래. 엄마가 처음이라, 아빠도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든든한 육아 선배가 있고 또 육아 동료도 있잖아요. 살아있는 육아 팁을 전해드릴게요. 육아 팁톡. 네, 육아 팁톡 시간입니다. 자, 오늘 사연은 쿠쿠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가 쿠쿠가 태명이시래요. 쿠쿠와 함께 여행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37개월 됐는데요. 사실 멀리 여행을 가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에요. 아이와 여행을 할 때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될까요?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37개월이면 조금 늦은 것 같아요. 그쵸? 멀리 여행을 한 번 정도는 떠났을 텐데 사실 뭐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또 엄마 아빠가 너무 바빠서 못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꼭 멀리 가야지 여행인가요? 또 가까운 근교에 나들이는 자주 다니셨는데 멀리 가시는 거는 또 처음이시라 걱정이 또 크신가 봐요. 약 37개월이면 만 3세 맞죠? 그래서 만 2세부터 4세 아이들이 약간 어느 정도 범주에 들잖아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 작은 것에도 재미있어 하죠. 그래서 사실 멀리 가지 않아도 아이들은 뭐든지 다 재밌어 합니다. 집 앞에서 노는 것도 좋아하죠. 열광하고 또 호기심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아이와 함께 가족여행을 떠나는 것은 아이에게 뿐만 아니라 또 엄마 아빠에게도 놓칠 수 없는 굉장히 큰 행복이고 축복이죠. 아이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엄마 아빠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아이들은 타고난 여행가라고 해요. 그래서 여행을 갈 때 정말 행복해 한다고 하는데, 운전에 뭐 방해가 되지 않으면 창밖에 보이는 사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배우는 시간을 갖는 것도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세상으로의 한 발 더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심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 안전이죠. 아이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다치고 넘어지고 없어지고 막 이래요. 그쵸? 그래서 아이는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췄어요. 막 뛰어다니잖아. 앞을 막 보면서. 근데 아직까지는 자신의 안전을 지킨다는 거에 대한 사고력은 부족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계속해서 주의를 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함께 따라다녀야 되는데, 엄마 아빠는 항상 아이의 위치를 점검하고 이동하고, 그리고 아이에게 위험한 행동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한 번 이야기한다고 아이들이 다 듣지도 않고 알지도 못해요. 만약에 안전벨트를 매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하시면 아이가 직접 동물 장난감이나 뭐 인형한테 안전벨트를 채워주는 거. 그래서 약간은 내가 이 아이에게 알려줘야 돼. 그럼 자기도 지켜야 되니까요. 그쵸? 그래서 안전벨트를 매고 나니까 이 아기가 얼마나 안전해졌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것도 이 여행을 통해서 또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겠죠. 집 앞은 사실 많이 다녔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의 스스로 안전을 좀 이렇게 인식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또 새로운 공간으로 갔을 때는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지니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또 저만의 팁이라고 할까요?
이게 우리 아이들 손빨래 해야 되잖아요. 그쵸? 호텔 같은 경우는 세탁 서비스를 해주는 곳도 있지만 그걸 또 맡기면은 또 한참 걸리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먹고 흘린 것들 그때그때 손빨래를 안 하면 얼룩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갈 때는 저는 세제를 좀 조그만 병에 담아가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가서 빨래를 할 때 손빨래를 좀 해주면 굉장히 요긴하더라고요. 그거를 전체 세탁을 하지 않아도 미리미리 좀 손빨래를 해두면 집에 와서 빨래를 할 때 조금 더 수월하니까요. 그쵸? 자, 그리고 아이들 등에 저는 배낭을 하나씩 조그만한 배낭을 매줘요. 그래서 자기의 약간 책임감 이런 것들을 주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뭐 장난감, 뭐 손수건, 물통, 뭐 과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물수건 이런 것들을 자기가 이제 챙겨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엄마도 사실 편하고요. 나도 내 물건을 챙긴다라는 자신감 그리고 자랑스러움 이런 것들 책임감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자동차로 여행 갈 때는 뭐 아이가 타고 있어요 이런 것들 붙여주셔서 아이에게 조금 더 안전성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차 안에서 들을 수 있는 뭐 음악, 동요 뭐 이런 것들 필수겠죠. 그리고 비행기 타고 여행 가시는 분들은 헤드셋이 필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귀를 아파한대요. 그래서 아이들용 헤드셋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쿠쿠님 행복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또 음악을 들어볼까요? 참솜의 Love is Wonderful Thing 듣고 올게요. 눈을 감고 하늘을 보면 내 품처럼 따뜻해져 웃음이 나와 나 조금은 들뜬 듯해 너로 인해 모든 게 달라 보여 사랑이란 기적에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내 표정 뭐가 그리 좋아 자꾸 웃는지 혹시 꿈은 아닐까 자꾸 볼을 꼬집게 돼 Cause you 너를 만난 후로 난 Love is a wonderful thing You're my love 내 하루는 너로만 가득해 Love is a wonderful thing You're my love 이젠 너도 나처럼 웃게 해줄게 사랑이란 기적에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내 표정 뭐가 그리 좋아 자꾸 웃는지 혹시 꿈은 아닐까 자꾸 볼을 꼬집게 돼 Cause you 너를 만난 후로 난 Love is a wonderful thing You're my love 내 하루는 너로만 가득해 Love is a wonderful thing You're my love 이젠 너도 나처럼 웃게 해줄게 노란 바람이 불어온 뒤 내 맘은 흩날려 다시 또 널 향해 좀처럼 오지를 않아 Love is a wonderful thing You're my love 내 하루는 너로만 가득해 Love is a wonderful thing You're my love 이젠 너
어떠셨어요? 때론 힘들고 지치고 그럼에도 때론 행복했나요? 힘든 마음엔 위로를, 지친 마음엔 응원을, 행복한 마음은 더 큰 행복으로. 토닥토닥 행복 육아. 주니맘님께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여행 다녀왔는데 엄청 힘드네요. 어디 간 것도 아니고 호텔에서 아이들과 물놀이만 하고 놀았는데 애들은 지치지도 않아요. 남편이랑 바카스땡 마셔가면서 놀아주고 왔습니다. 지금 저 뻗었어요. 지은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고 첫째가 두 돌이라 육아용품들 정리하고 있는데 둘째? 라는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 있죠? 주변에 둘째가 그렇게 예쁘다고 하는데 둘째 어떡하죠? 저 같은 분들 계실까요? 육아템 정리하다가 급 둘째 생각이 났어요. 저는 둘째가 더 예쁘더라고요. 오늘은 유독 시간이 빨리 갔어요.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았는데 조금 덜 했거든요. 다음 주에 더 많은 이야기 나눠요. 좋은 밤 되세요. 오늘도 참 행복했고 내일은 우리 더 행복할 거예요. 산책이라고 함은 정해진 목적 없이 얽매인 데 없이 발길 가는 대로 갈 것. 누굴 만난다든지 어딜 들른다든지 별 어떤 일 없이 줄을 끌어놓고 가야만 하는 것. 인생의 속은 채 인생을 속인 채 계절의 힘에 놀란 채 밤낮도 잊은 채 지갑도 잊은 채 저것 맞는 양말로 산책길을 떠나매 으뜸 가는 순간은 멋진 책을 읽다 맨 끝장을 덮는 그때 라라리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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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책을 읽다 맨 끝장을 덮는 그때 이를테면 봉별기의 마지막 장처럼